모두들 채널을 구독하고 응원해주세요. 고등학생 이타도리 유지는 의자에 묶인 채 눈 가리고 앉아있는 사토 고조라는 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 여자를 빼앗은 그 하얀 피부의 남자를요. 이 애니메이션 벌써부터 꽤 야하네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유지는 친구이자 선배인 후시구로가 자신의 안부를 걱정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고조는 유지에게 예정된 비밀 처형을 상기시키며 다른 사람 걱정은 하지 말라고 재촉합니다. 전날 유지는 할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치지사와 병원에 전화했지만 할아버지는 대신 동아리 활동에 참석하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날 밤 주술 고전 학생 후식으로 메구미가 저주받은 물건을 찾으러 치지사와 고등학교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찾지 못하고 사토 고조에게 도움을 청했고 물건을 찾은 후에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유지는 친구 이구치와 사사키와 함께 오컬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부진으로 인해 학생회장이 동아리 해체를 위협합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럭비 경기장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들의 주장을 일축하며 유지는 공식적으로 육상부에 등록되어 있다고 밝힙니다. 육상부 코치가 이들의 논의를 가로채며 전국대회 우승을 위해 유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국대회 우승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오컬트 동아리와 육상부 사이의 경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메구미는 필요한 저주받은 물건을 찾던 중 유지의 인상적인 포환 던지기 실력을 목격하고 세계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이로써 유지는 오컬트 동아리에 남게 되고 개인적인 이유로 그들과 함께하기로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말이죠. 메구미는 유지의 실력에 감탄하며 그를 주술고전의 선배인 마키 제롬과 비교합니다. 메구미가 유지에게서 느껴지는 저주받은 에너지에 대해 따지려는 순간 유지는 서둘러 할아버지를 만나러 병원으로 향한다. 유지의 할아버지는 부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하려 하지만 유지는 듣지 않으려 해.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오가며 다툼으로 번진다. 말다툼이 이어진다. 감동적인 순간 할아버지는 유지에게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데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당부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사람들 곁에서 잠시 후 유지의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돌아가신다. 할아버지의 죽음에 망연자실한 유지는 자신의 짐을 챙겨 병원 로비로 가서 서류 작업을 한다. 거기서 그는 메구미를 만나 자기소개를 듣는다. 유지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메구미는 오컬트 동아리에서 발견된 저주받은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컬트 동아리에서 발견된 물건에 대해 유지는 그것을 넘겨주기로 동의하지만 그 안이 비어 있음을 알게 되고 친구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실제 물건이고 그것을 개봉할 계획입니다. 메구미는 유지에게 그 물건을 개봉하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것은 그의 친구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유지는 학교로 달려갑니다. 사사키와 이구치가 저주받은 물건을 개봉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물건을 개봉하려는 사사키와 이구치, 저주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유지가 도착하고 메구미는 그에게 물러서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유지는 친구들을 돕겠다는 결심을 하고 위험한 상황에 맞섭니다. 학교 안의 위험한 상황, 안에서 사사키는 저주로부터 숨고 이구치는 작은 저주의 지배를 받습니다. 작은 저주, 더 강력한 저주들이 나타나자 메구미가 건물 안으로 들어와 주술 기술을 사용하고 자신의 신령견들을 소환하며 싸웁니다. 주술 기술과 신령견들을 소환하며 전투를 벌입니다. 밖에서 유지는 주저하지만 결국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할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건물 안의 상황은 더 많은 저주가 나타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유지의 적절한 개입으로 친구들을 구하고 메구미의 신령견들이 저주들을 물리칩니다. 몇몇 저주들을 말이죠. 유지의 용기에 감탄한 메구미는 그 이유를 묻고 유지는 비극을 맞고 친구들이 제대로 된 죽음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고백합니다. 비극을 맞고 친구들이 제대로 된 죽음을 맞이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막 시작했는데 벌써 누군가를 공격하다니. 주술의 전 점프와 여러분 환영합니다. 메구미가 특급 저주받은 물건을 회수하려는 순간 강력한 저주가 공격해 그를 붙잡습니다. 메구미는 방어하려 하지만 밖으로 내던져지고 부상으로 인해 신령견들이 사라집니다. 저주는 메구미를 제거하려 하고 유지는 저주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개입하기로 합니다. 모두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얻으려 저주받은 손가락을 먹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메구미는 이로 인해 유지 안에 있는 위험한 저주, 료멘 스쿠나가 깨어날까 걱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는 스쿠나의 힘을 억누르며 자신의 몸을 되찾습니다. 스쿠나의 힘을 억눌렀습니다. 메구미는 저주받은 유지 이타도리를 상대하기 위해 시키가미를 소환할 준비를 합니다. 이타도리. 후식으로는 유지를 저주받은 존재로 취급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유지는 해를 끼칠 의도가 없고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팔을 들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가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메구미는 그것이 저주의 속임수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메구미가 결정하기 전에 그의 스승인 사토 고조가 도착했습니다. 고조는 장로들이 저주받은 물건을 걱정해서 메구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유지는 저주받은 손가락을 먹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지를 조사하던 고조는 강력한 저주인 스쿠나가 그와 합쳐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지의 통제력을 시험하기 위해 고조는 자신이 있는 동안 10초 동안 스쿠나와 바뀌라고 요청했습니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고 메구미는 그의 기키오쿠를 움켜쥐었다. 메구미는 선생님의 무모함에 걱정했지만 유지는 숙나에게 몸을 맡겼다. 저주가 먼저 공격했지만 고조는 능숙하게 숙나를 의자처럼 사용하며 엄청난 속도로 공격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며 숙나에게 여러 차례 놀라운 공격을 가했다. 하지만 숙나는 싸움을 끝내려 했지만 고조는 저주들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내고 유지가 다시 제어권을 찾을 때까지 남은 몇 초를 세었다. 유지는 쉽게 자신의 몸을 되찾았다. 고조는 그를 기절시켜 자신으로서 깨어나는지 확인하며 그의 숙나의 그릇으로서의 잠재력을 시험했다. 메구미는 고조에게 주술 규칙에 따라 유지를 처형하지 말라고 간청했고 고조는 그의 부탁을 들어줄 것을 약속했다. 나중에 고조는 유지에게 주술고위 간부들이 처음에 그의 처형을 명령했지만 자신이 그들을 설득하여 집행을 유예시켰다고 밝혔다. 유지는 숙나의 그릇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20개의 손가락을 모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숙나의 손가락들을 말입니다. 고조는 유지가 모든 손가락을 먹을 때까지 처형하지 말라고 설득했고 그를 주술고전의 귀중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건 이후 유지는 병원에 있는 사사키와 이구치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상황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 자책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사사키에게 주술사가 와서 이구치를 치료할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병원 밖에서 유지는 고조를 만나 그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조는 저주를 만난 후에 평범하게 죽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 설명하며 세상의 저주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후 고조는 유지를 영안실로 데려가 할아버지의 유골을 가져왔고 두 번째 저주받은 손가락을 통째로 삼키기로 했습니다. 고조는 유지가 저주받은 손가락을 삼킨 후에 제어력을 잃을지 지켜봤지만 유지는 숙나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역겨워서 힘들어했습니다. 주로 역겨워서였습니다. 이는 그가 천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재능, 숙나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유지는 처형당하고 싶지 않았고 저주와 싸우고 숙나의 손가락들을 모두 흡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조는 동의했고 짐을 싸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유지는 부상 치료를 받은 메구미를 만났고 그들은 고조와 함께 도쿄 주술 고전에 갔습니다. 도쿄 주술 고전에 가는 여정에 유지가 입학하기 전에 그는 그를 처형할 권한을 가진 교장과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의 처형을 명할 권한을 가진 자 숙나는 유지를 완전히 장악하면 고조를 제거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고조는 달랐습니다. 면접 중에 유지는 자신을 소개했고 교장 야가 마사미치는 그가 왜 입학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입학하고 싶은 이유를 물었다. 다른 사람의 죽어가는 소원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유지의 처음 대답은 야가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야가는 저주받은 시체 인형들을 이용해 유지가 더 만족스러운 답을 할 때까지 공격했습니다. 답을 할 때까지요. 유지는 후회 없이 살려면 스쿠나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결의에 감명받은 야가는 그를 학교에 받아들였습니다. 고조는 유지를 기숙사로 데려가 스쿠나가 몸 안에 있는 유지는 다른 저주받은 손가락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옆방에서 메구미를 만났고 유지가 근처에 살게 된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고조는 다음날 세 번째 1학년생인 기요사키, 노바라를 데리러 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이요. 그렇게 유지의 주술사로서의 여정은 학교에서 시작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뛰어넘는 법, 아니 세상을 위협하는 위험한 저주에 맞서는 길을 나서게 됩니다. 1학년생인 기요사키 노바라는 마침내 도쿄에 도착하여 한때 친구와 함께했던 시골 고향을 떠나고자 했던 그녀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사요리, 유지와 메구미는 하라주쿠역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 친구가 너무 적은 것에 의아해하며
유지는 자신이 세 번째로 입학한 1학년이었는지 묻습니다. 메구미는 노바라의 합격이 좀 전에 결정되었지만 주술고전 학생은 드물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고조가 나타나 유지의 새 유니폼을 칭찬합니다. 특별히 주문한 후드가 달린 유니폼입니다. 노바라는 하라주쿠에서 만나자고 했고 모델 스카우트를 하는 남자에게 시선을 빼앗깁니다. 두려움 없이 그에게 인터뷰를 요구하다가 고조가 그녀를 부르며 이상한 눈가리개를 드러냅니다. 코인 로커에 소지품을 넣은 후 노바라는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으로서 자신을 소개하며 남자애들이 자신을 만나게 되어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유지와 메구미도 자신을 소개하지만 노바라는 그다지 감명받았어요. 고조는 도쿄 관광을 제안하지만 대신 저주로 가득한 묘지 근처에 버려진 건물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저주에 대해 모르는 유지에게 놀란 노바라는 주술 고전 학생인데 저주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에 놀라고 숙라의 손가락에 대해 알게 되자 더욱 역겨워합니다. 숙라의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더욱 혐오감을 느낍니다. 고조는 이것이 노바라와 유지를 위한 시험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유지에게 사륙기라는 저주받은 칼을 건네주고 숙라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숙라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건물 안의 모든 저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유지와 노바라는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메구미는 노바라의 시험이기 때문에 뒤에 남습니다. 노바라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바라는 유지에게 아래층을 수색하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위층으로 갑니다. 유지가 반대하지만 노바라는 단호하게 그를 밀어냅니다. 유지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저주받은 영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저주받은 영의 공격을 받습니다. 재빨리 대처하여 저주받은 칼로 저주를 물리쳤다. 고조는 일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저주와 싸우는 유지의 광기가 저주라는 끔찍한 존재에 대처하는데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저주들. 이 현장 테스트는 노바라의 광기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건물 안에서 노바라는 저주받은 시체가 빙의된 마네킹으로 변장한 것을 발견했다. 저주받은 에너지가 주입된 손톱을 이용하여 마네킹의 얼굴을 꿰뚫고 저주를 드러내게 만들었다. 노바라에게 경험이 있을지라도 도시의 저주는 시골의 저주보다 훨씬 강력하며 인간의 감정에서 힘을 얻고 인구로부터 힘을 얻는다. 인구. 저주받은 시체가 노바라에게 맞섰지만 그녀는 자신의 저주받은 손톱을 사용하여 능숙하게 머리를 파괴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근처에 숨어있는 놀란 아이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나서기를 주저하던 아이는 저주가 근처에 있으며 자신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바라는 저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희생적인 결정을 내려 항복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저주는 노바라의 항복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노바라는 친구 사오리의 기억에서 힘을 얻습니다. 저주가 아이를 공격하려는 순간 유지는 뒷벽을 뚫고 난입하여 저주의 팔을 잘라 아이를 구출합니다. 유지가 인지를 확보하는 동안 저주는 도망치려 합니다. 노바라는 잘린 팔에 자신의 지피형 기술과 공명 능력을 사용하여 저주를 해소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팔과 지피형의 못을 박아 저주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킵니다. 저주를 임무 후 고조는 노바라와 유지의 뛰어난 활약을 칭찬합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무사히 집으로 데려다주고 고조는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포상으로. 하지만 노바라는 하라주쿠 코일라커에 자신의 소지품을 두고 온 것을 깨닫고 유지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유지가 망설이자 노바라는 자신의 저주술 덕분에 임무에 성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저주술 덕분에 유지는 자신의 힘도 한몫했다고 인정하지만 그것은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을 먹어서 유지가 메구미에게 도움을 청하자 메구미는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난 듯 침묵합니다. 훈련에 참가하지 못해서 얼마 후 3명의 주술 고등학생들은 저주받은 자궁을 퇴치하라는 명령을 받는데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입니다. 도쿄 주술 고전의 부매니저인 기요타카 에이지치는 1학년, 이타도리 유지, 후시고로 메구미, 기요사키 노바라를 구치소로 데려갑니다. 그들의 임무는 수용동에 나타난 저주받은 자궁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5명의 인질이 억류되어 있는 이블록입니다. 특급 저주령의 잠재적 존재는 상황에 엄청난 위험을 더합니다. 상황에 이지치는 학생들에게 특급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약 마주친다면 도망치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그들을 만난다면 그들의 유일한 선택지는 도망치거나 확실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어머니가 학생들에게 아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하고 이는 유지를 깊이 감동시킵니다. 유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확신하며
그의 동급생들도 동의했습니다. 이지치는 외부 세계로부터 그들을 숨기는 강력한 장벽인 커튼을 칩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메구미는 다가오는 저주를 경고하기 위해 자신의 흰 실령견 아시카가미를 소환합니다. 다가오는 저주들을 그들의 목표는 구치소 내부 상황을 평가하고 인질들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생존자들 센터 안에서 메구미는 그들이 저주받은 자해, 고유 영역, 독특한 저주술에 갇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지와 노바라가 우스꽝스럽게 당황하는 동안 메구미는 차분하게 자신의 흰 실령견을 이용해 위협을 감지합니다. 더 깊이 탐색하던 중 그들은 안타깝게도 갇힌 사람들의 시체들을 발견하는데 그 중에는 괴로워하던 여자의 아들 테다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지는 테다시의 시체를 밖으로 옮기자고 제안하지만 메구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는 테다시가 무면허 운전 중 어린아이를 치는 등 과거의 범죄 때문에 인질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린아이를 치고 무면허 운전을 했죠. 그냥 작은 난관 정도로 생각해요. 메구미는 유지가 사람들을 제대로 된 죽음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지적하며 유지가 구한 사람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어떻게 될지 질문을 던집니다. 유지는 메구미가 자신을 구한 이유를 되묻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둘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노바라는 그들의 말다툼, 격렬한 말싸움 중 갑자기 저주가 노바라를 덮쳐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바닥으로 메구미는 자신의 흰개 저주령이 위협을 감지하지 못한 이유를 궁금해하며 개 저주령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쓰러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급히 유지에게 도망쳐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무시무시한 특급 저주령과 마주하게 됩니다. 공포스러운 광경에 둘 다 겁에 질립니다. 둘 다. 유지는 공포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도구, 도살의 악마를 사용하여 특급 저주령을 공격하려 하지만 왼손이 심하게 다치고 칼이 부러집니다. 한편 노바라는 몇몇 큰 가면을 쓴 저주들에 둘러싸여 이상하고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이상하고 위험한 곳에 메구미는 새로운 시키가미를 소환하여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노바라가 해를 입기 전에 찾아 구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노바라는 사용법을 몰라 쓸 수 있는 저주받은 손톱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저주받은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유지와 메구미가 도망치자 특급 저주가 끈질기게 추격하며 엄청난 힘으로 그들을 압도한다. 메구미에게 노바라를 계속 찾으라고 독려하며 유지는 혼자 특급 저주와 맞서 싸우기로 한다. 혼자서 특급 저주에 맞서기로 결심해 메구미는 검은 신수의 도움을 받아 노바라를 찾으러 달려가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지키려 한다. 특급 저주에 맞선 유지는 저주가 쏟아내는 엄청난 저주 에너지를 막느라 고군분투한다. 저주가 뿜어내는 저주 에너지를 간신히 막고 있어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 제대로 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그 애절한 깨달음이 그에게 계시를 가져다 준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주먹에 담아야 해. 새로운 결의를 다진 그는 앞으로 돌진하며 저주받은 에너지로 주먹을 강화한다. 특급 저주에 맞서 힘을 쏟으며 반격을 시도합니다. 특급 저주는 유지의 주먹을 쉽게 막지만 유지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 메구미가 도메인 안의 위험한 저주들로부터 노바라를 구출할 수 있게 합니다. 동시에 유지는 스쿠나의 힘을 안전하게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스쿠나가 유지의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황에 짜증을 낸 스쿠나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려 하지만 특급 저주는 협조하지 않고 스쿠나를 공격합니다. 스쿠나는 저주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내고 우연히 유지의 왼손을 재생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저주가 기원지를 떠나는 것보다 죽음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쿠나는 특급 저주를 손쉽게 제압하고 메구미는 노바라를 확보하여 에이지와 재회합니다. 에이지가 1급 주술사를 데려오는 동안 메구미는 밖에 남아 스쿠나가 너무 오랫동안 날뛰면 개입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유지는 자신의 몸을 되찾지 못한다. 숙나는 유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정적만이 감돌 뿐이다. 유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숙나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진다. 자신의 몸을 되찾기 위해 유지가 있는 구류장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메구미는 저주받은 자궁의 고유 영역이 수수께끼처럼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그저 유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지를 지배하는 강력한 저주, 숙나가 그의 앞에 나타난다. 숙나는 놀랍게도 기분이 좋아 보이지만 유지가 제대로 된 계약도 없이
함부로 힘을 사용한 것을 비난한다. 그와 제대로 계약하지 않고 그는 메구미에게 유지가 당장 돌아올 수 없으며 유지가 다시 몸을 되찾는 것을 막기 위해 숙나는 냉정하게 유지의 심장을 뽑아낸다. 이제 유지의 목숨이 위험해졌고 숙나는 사실상 그를 인질로 잡은 셈이다. 다시 몸을 되찾으려는 어떤 시도라도 즉각적인 죽음으로 이어질 테니까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숙나는 또 다른 손가락을 먹는다. 유지의 몸에 대한 그의 지배력을 강화하며 메구미는 숙나가 자신을 아무런 이유 없이 제거하려는 상황에 놓여 막강한 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처음 만났을 때와는 상황이 역전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제 메구미는 숙나의 손아귀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에 처했음에도 메구미는 굴하지 않고 유지가 돌아올 거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더라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숙나는 싸움 도중 속으로 울었던 겁쟁이라고 유지를 조롱합니다. 특급 저주와의 싸움에서 숙나의 도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메구미는 숙나가 역전 저주술, 강력하고 희귀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메구미는 숙나에게 맞서기로 합니다. 심장이 없는 숙나는 강제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자신의식신을 소환하여 숙나와 근접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숙나는 메구미를 가볍게 가지고 놀며 압도적인 힘을 과시합니다. 민첩성과 교활함, 메구미는 오로치를 사용해 위해서 공격하며 스쿠나를 기습하려 하지만 스쿠나는 재빨리 오로치를 파괴하고 계속해서 그를 압도한다. 손쉽게. 싸움 내내 스쿠나는 메구미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며 저주받은 자궁에서 왜 도망쳤는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는지 묻는다. 메구미는 대답 대신 자신의 과거를 되짚으며 불공평하게 저주받은 여동생과 자리를 비운 아버지를 떠올린다. 그는 세상의 진정한 공정함은 드물고 업보가 모든 불의를 바로잡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공평하더라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람들을 구하기로 선택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불공평하더라도 말이다. 메구미는 좋은 사람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아 유지를 구했고 의심과 주저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주술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용납될 수 있다고 믿는다. 꼭 영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유지는 자신의 몸을 되찾고 메구미가 자신을 구한 것을 후회한 적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유지의 부상은 너무 심각해지고 그는 의식을 잃기 전에 친구들에게 오래 행복하게 살라고 간청합니다. 한편 도쿄에서는 4명의 수수께끼 같은 인물들이 그들 중 한 명이 왜 숙나의 손가락을 사용하여 숙나의 힘을 시험했는지 논의합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존재들은 일반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닐 수 있지만 오직 그들을 동행하는 남자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나중에 고조는 학교 시체 안치소에서 이치와 만나 유지가 고조가 없는 동안 위험한 임무에 그를 보낸 상층부에 의해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조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격분한 고조는 유지의 생명을 위험해 빠뜨린 상층부를 위협합니다. 학교 의사인 쇼코 이이리가 도착하고 고조는 그녀에게 유지의 시체를 연구 목적으로 해부할 허가를 줍니다. 한편 메구미와 노바라는 유지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2학년 주술사인 마키제닌, 도우즈마키, 판다에게 다가오자 감정을 감추려 했다. 또 다른 2학년인 유다카츠는 현재 해외 유학 중이라 자리에 없었다. 판다는 마키의 무뚝뚝함에 사과하며 메구미와 노바라를 주술고등학교 간의 연례 대결인 가이오 시스터 스쿨 친선 행사에 참가하도록 초대했다. 주술학교들 간이 유지가 없어 도쿄 고교는 더 많은 참가자가 필요했고 이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그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유지의 죽음으로 마음 아파했지만 메구미와 노바라는 유지의 넋을 기리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친선 행사에 참가하기로 했다. 한편 주술사와 저주받은 영혼들의 회의에서 저주들은 주술사를 물리치고 지구를 지배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장 강력한 주술사인 사토 고조를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혹시라도 스쿠나의 충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유지가 죽었다고 믿는 동안 주술사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유지는 스쿠나의 마음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주와 맞서며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후 세계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스쿠나는 그를 바로잡으며 그들이 유지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정지된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유지의 마음속. 그런 다음 스쿠나는 유지의 심장을 고치기 위한 거래를 제안하지만 2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첫째, 스쿠나는 특정 키워드를 말할 때마다 유지의 몸을 1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특정 키워드. 둘째,
스쿠나는 유지가 그들의 대화를 완전히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유지는 스쿠나의 조건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스쿠나가 그가 유지의 몸을 빼앗는 그 1분 동안 아무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두 사람은 거래 조건을 놓고 계속 충돌하고 스쿠나는 밝힙니다. 그들의 계약은 그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의견 충돌 속에 그들은 결투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죽을 때까지. 장면은 좌절감을 표출하는 고조로 바뀝니다. 그는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결함 있는 사회를 바꿀 진보적인 이상을 가진 강한 주술사를 훈련시켜야 할 필요성을 이해합니다. 고조는 아카츠와 하카리 같은 학생들이 자신의 힘에 필적하고 저주와의 싸움에서 귀중한 동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유지의 죽음은 그 소년의 엄청난 잠재력 때문에 그에게 큰 손실입니다. 쇼코가 유지의 시체를 해부하려는 순간 놀랍게도 그는 갑자기 살아납니다. 고조는 제자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안도하며 유지를 더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밀로 하기로 합니다. 그는 유지를 개인적으로 훈련시켜 친선 행사를 준비시킬 계획입니다. 사람 습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더 맞겠지만 아무튼 한편 게토 슈구루와 저주령들은 고조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모입니다. 고조를 없애려 합니다. 그들은 특급 저주받은 물건인 무량공간을 이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그들의 목표를 주고는 그 계획에 특히 흥분하고 고조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무량공간을 손에 넣고 고조에게 복수하려 합니다. 회의는 순식간에 치명적인 화염으로 변하고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불길 속에서 죽습니다. 메구미는 다다시의 어머니를 찾아가 그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기념으로 자신의 명찰을 드립니다. 후에 그와 노바라는 실력 향상을 위해 근접전 훈련을 합니다. 한편 고조는 유지에게 저주 에너지를 조절하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는 저주 에너지와 저주술의 차이를 전기와 가전제품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고조는 유지가 저주 에너지를 주먹에 집중하는 것을 돕지만 유지는 보통 주술사의 능력의 80%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낙담했다. 능력을 고조는 유지에게 감정과 저주받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주술을 자신의 싸움 스타일 속에 통합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학교로 돌아온 메구미는 저주받은 도구들을 자신의 그림자 속에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새로운 싸움 스타일의 가능성을 얻게 된다. 한편 노바라는 새 트레이닝복을 사러 간다. 유지는 영화 감상 훈련을 계속하지만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결과적으로 저주받은 인형이 그를 공격한다. 고조는 훈련 중 집중력과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훈련 중에 교토 고교 주술고교 교장과 만나러 가기 전에 고조는 유지와의 스쿠나와의 대화에 대해 확인한다. 하지만 유지는 스쿠나와 대화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우려가 생긴다. 자신 안에 있는 스쿠나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고조와 에이지치가 가오루를 향해 가던 중 혼란을 발견하고 조사하기로 한다. 조사를 시작한다. 고조는 에이지치에게 혼자 계속 운전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뒤에 남는다. 갑자기 주고가 나타나 고조와 대치하며 두 강력한 주술사 간의 흥미로운 만남이 시작된다. 두 강력한 주술사의 만남. 주고가 고조를 압도하려 하지만 고조는 가볍게 공격을 피한다. 결국 저주령은 도로에 충돌하며 틈을 만든다. 고조는 차분하게 주고의 정체를 묻는다. 하지만 저주령은 화산 같은 머리를 만들어 강력한 마그마 폭발을 고조의 뒤에서 날린다. 고조를 쓰러뜨렸다고 생각하며 하지만 고조의 무적 방어막이 폭발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그는 쉽게 재와 용암을 날려버리며 엄청난 힘과 강인함을 보여준다. 공격에도 불구하고 고조는 자신감을 유지하며 주고에게 자신의 무적 방어막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두 강력한 인물의 대결은 격렬한 싸움의 시작을 알린다. 주술사와 저주령의 싸움. 고조는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저주를 만나 놀랐고 조고는 자신이 현재 수준의 숙나보다 더 강력한 설정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식 특급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조는 조고에게 설정상의 힘이 너무 강하면 지지가 나중에 너를 없앨 거라고 일깨워 주었다. 조고는 고조가 기운을 잃었다고 비난했지만 고조는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꽤 즐거운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주술사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조고는 외딴 곳을 전투 장소로 선택했다. 그는 고조를 공격하기 위해 불꽃벌레들을 풀었지만 고조는 그것들을 쉽게 막았다. 벌레들은 소리를 이용해 폭발했지만 고조는 공격을 가볍게 피했다. 자신감에 차서 조고는 이겼다고 믿으며 불꽃 공격을 2번 더 날렸다.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조는 공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고조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주고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혼란스러워했고, 고조는 그에게 둘 사이에는 무한과 같은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있다고, 즉 그의 깨진 무적의 설정이라고 말했다. 주고가 아무리 애써도 고조를 건드릴 수 없었다. 저주령을 조롱하며 고조는 주고에게 일련의 공격을 퍼부었고 강력한 저주술 역전, 붉은색으로 절정에 달했다. 공격의 위력으로 주고는 숲을 가로질러 인근 호수로 날아갔다. 이 혹독한 구타로 주고는 기도의 경고, 즉 고조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실을 깨달았다. 고조는 존재하는 가장 무례한 짓을 하기로 결심하고 전장을 떠나 유지를 데려왔는데 아마 누군가를 능욕하는 법배기를 보여주려는 듯했다. 고조는 유지를 데리러 달려가고 제자가 훈련에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유지에게 영역 확장이라는 강력한 기술에 대해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모든 플롯아머 전투의 정점이죠. 그는 유지를 순간 이동시켜 전투를 관찰하게 합니다. 주고는 자신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온 고조를 조롱하지만 고조는 주고가 너무 약해서 유지가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고는 격분하여 머리의 화상구멍에서 불꽃을 내뿜습니다. 유지는 무서워하지만 고조는 가까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확신시켜줍니다. 주고는 영역전개를 활성화하여 철산의 관을 만들고 고조와 자신을 모두 가둡니다. 영역전개로 주고의 능력이 강화되고 그의 천생술식이 영역 안으로 돌진합니다. 영역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공격은 반드시 적중합니다. 고조는 영역전개에 대항하려면 저주, 술식으로 자동 타격을 맞거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어떤 방법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주고는 자신의 압도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고조가 여전히 자신을 얕잡아 보는 것에 화가 납니다. 인간, 고조는 영역전개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은 자신도 영역전개를 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고는 공격하려 하지만 고조는 무한히 공허라는 자신의 영역전개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주고를 우주로부터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는 공간에 가두어 마비시킵니다. 주고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고조는 기회를 잡아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 후 그는 장벽을 해제하고 주고를 신문하여 누가 그를 보냈는지 알아내려 합니다. 한편 기도와 하나미는 멀리서 상황을 관찰합니다. 기도는 숨어있고 하나미에게 여파를 처리하도록 맡깁니다. 고조가 주고에게서 정보를 얻거나 그를 퇴치하기 전에 공격이 상황을 방해합니다. 땅에서 창 모양의 식물이 솟아나 꽃밭을 만들어냅니다. 잠시 고조를 헷갈리게 한다. 그 틈을 타 나무 괴물이 유지에게 공격하고 하나미는 기회를 틈타 교고의 머리를 잡고 사라져 고조를 놀라게 한다. 그들의 존재를 감추는 능력에 감탄하며 그들의 숨는 능력에 감탄하며 유지는 그들을 놓친 것을 사과하지만 고조는 그런 강력한 저주를 다룰 만큼 강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유지를 안심시킨다. 자신의 제자들이 그런 강력한 저주들을 다룰 만큼 강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다음 한 달 동안 고조와 유지는 교류전을 준비하기 위해 훈련하고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선의의 교류전을 위해. 하지만 유지는 교류전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도쿄 주술고전에서 메구미와 노바라는 마키, 제닌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 학교의 다른 학생인 마키, 제닌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 그들의 친구이자 동료 주술사인 판다는 교토, 주술고전 학생들과의 만남을 걱정하고 있다. 그들은 무례하고 수다스럽기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말이 많기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교토 학생인 토도와 마이 제닌이 나타나 메구미와 노바라, 죽은 동급생을 조문한다는 명목으로 왔지만 사실은 말썽을 피우려는 것 같아. 마이는 죽은 동급생을 비웃고 그 모습에 메구미와 노바라는 깊이 상심해. 하지만 토토는 그들의 감정에 무관심하고 유다 아카츠를 대신할 사람들이 재밌을지 아닐지 보러 왔다고 선언해. 흥미로울지 아닐지 토토는 메구미의 여자 취향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의 대답에 따라 때려주겠다고 협박해. 자신은 키 큰 여자를 좋아한다고 밝히며 여자 취향은 그 사람의 성격을 반영한다고 말해. 내성적인 메구미는 대화를 피하려 하고 노바라는 그런 개인적인 일에 대해 털어놓기가 어렵다고 그를 감싸줘. 어려운 일이라고. 토토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즉시 메구미를 압도하며 그를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노바라는 돕고 싶어 하지만 마이는 그녀를 제지한다. 토토의 힘은 인상적이며
메구미는 그를 과거 여러 강력한 저주들을 물리친 강력한 주술사로 인식한다. 전투 중 메구미는 새로운 기술과 두꺼비를 결합하여 날개 달린 두꺼비들을 그의 무한한 힘에서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메구미를 압도하며 계속해서 공격하는 토토를 막는 데 실패한다. 순수한 힘으로 친구인 판다와 토게의 도움으로 메구미는 결국 토토의 공격에서 구출된다. 한편 마이는 노바라를 쏜다. 하지만 마키가 도와주러 온다. 두 자매는 다투고 토토는 마이를 데리고 그의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타카다 짱을 만나러 간다. 떠나기 전에 토토는 메구미와 노바라에게 유타에게 전할 메시지를 부탁한다. 노바라와 마키는 함께 걸으며 주술사가 된 이유를 이야기한다. 마키는 자신을 늘 무시하고 얕잡아 보던 주술사 가족에게 반항하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낸다. 무시하고 얕잡아 보던 가족에게 다른 장소에서 사토 고조는 가쿠유 겐지 교장과 은밀히 만난다. 고조는 유지의 죽음에 대해 가쿠유 겐지를 책임자로 여기며 아지치를 이용해 만남을 주선한다. 고조는 미등록 특급 저주와 재능 있는 학생들이 주술계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 토토는 행사에서 좋아하는 아이돌을 만나는 데 성공하지만 카인마 시네마 영화관에서 돌연변이 시체 3구가 발견된다. 이타도리 유지와 다른 주술사가 그 이상한 사건을 조사하도록 배정된다. 사타자쿠라 고등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요시노 준페이는 여자친구의 가슴을 쳐다봤다는 누명을 쓴다. 그는 그 비난을 부인하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없앨 수 있는 버튼을 꿈꾼다. 사라지게 어느 날 그는 학교를 빼먹고 극장에서 인간 지렁이 삼나는 영화를 본다. 거기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일진들을 만난다. 그는 그들이 함께 어울리는 스바사라는 여자아이를 이용하고 있을 뿐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준페이가 이에 대해 말하자 일진들은 공격적으로 반응하며 그를 더욱 공격한다. 비극적으로 일진들은 저주받은 마이토의 영혼에 의해 그들의 방해 행위 때문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당국이 떠난 후 2명의 주술사 이타도리 유우지와 나나미 켄토가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온다. 1급 주술사인 나나미는 저주받은 기술에 의해 남겨진 잔류물을 감지한다. 그것이 신체의 왜곡을 일으켰다. 유우지는 처음에는 잔류물을 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노력과 집중을 통해 결국 그는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잔류물을 따라 건물 옥상으로 가자 2마리의 저주받은 존재를 만납니다. 비 오는 야외에서 나나미는 각자 1마리씩 저주받은 존재를 상대하자고 제안합니다. 유지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나나미는 적당한 노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접근 방식에도 불구하고 유지와 나나미는 지금까지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나나미는 유지를 여전히 지도와 보호가 필요한 점고 경험 없는 학생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어른이란 인생의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극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생사가 걸린 상황뿐만 아니라 나나미는 아직 유지를 완전히 잘한 주술사로 여기지는 않지만 사토 고조, 유지의 스승에 대한 그의 신뢰는 이 임무에서 유지를 지원하게 만듭니다. 저주와 싸우는 동안 나나미는 자신의 저주술 기법을 솔직하게 설명하는데 유지는 싸움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나나미의 설명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어 방해가 됩니다. 집중력을 유지하며 나나미의 지시를 동시에 듣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나나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유지에게 손을 보이는 거리라고 불리는 전투 전략을 가르칩니다. 이는 전투 중 능력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전투 중 효율을 높입니다. 나나미가 이 기법을 사용해 상대를 재빨리 제압하자 유지는 더욱 집중력을 높이고 훈련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는 저주력을 주먹에 효율적으로 집중시켜 고조가 가르쳐준 분기 주먹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기법은 한 번의 공격을 2번의 타격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한 방을 2방으로 만들죠. 이 기법으로 유지는 상대를 제압하고 나나미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들은 나중에 자신들이 만난 생물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킨 옛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학교 의사이자 주술사인 일이 쇼코에게 검사를 받도록 데려갑니다. 쇼코는 유지에게 그들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으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켜줍니다. 그들의 존재를 끝낸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유지는 그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목숨을 잃은 것에 여전히 분노했고 그것은 나나미를 놀라게 했다. 한편 마이토는 준페이를 자신의 은신처로 데려가 저주는 인간의 집단적인 공포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
나나미는 유지에게 표적의 은신처를 찾았다고 알렸다. 하지만 그는 유지에게 준페이에 대한 단서를 따라갈 것을 요청했는데 준페이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기 때문이다. 에이지와 함께 그들은 준페이를 찾아 작은 저주를 부적이 감싼 상자에 가두어 그의 움직임을 추적하기로 결정했다. 그에게 들키지 않도록 말이다. 조사를 계속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하고 위험해졌고 젊은 주술사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미스터리를 안겨주었다. 요시노 준페이는 사타자쿠라 고등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영화부를 운영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공격적인 무리에 의해 방해받았다. 자기 방을 점거하고 괴롭히던 학생들. 준페이는 자신의 DVD 중 하나를 되찾으려다가 그들에게서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동아리 친구들은 무서워서 도망쳤고 이토 쇼타가 이끄는 일진들이 준페이를 함께 때렸습니다. 이 사건은 준페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일진들도 사람을 함부로 건드는군요. 현재 준페이는 마이토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괴롭힘 당했던 아이들을 끔찍하게 만들었던 저주받은 영혼. 마이토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유행어와 관련된 일본식 말장난을 합니다. 그리고 준페이에게 자신의 저주 기술을 보여주며 몇 가지 실험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이토는 사람들의 신체 형태를 바꾸는 능력을 보여주며 크기까지 극단적으로 크게 또는 작게 조절합니다. 그는 준페이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르치고 아마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를 어떻게든 준페이와 마이토의 상호작용은 잠재적인 위험과 저주와 저주 기술에 휘말리는 것에 결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대화 중에 준페이는 인간의 끔찍한 본성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며 마이토는 그에게 자신의 증오를 받아들이라고 부추깁니다. 그들은 공통된 부정적인 삶의 관점에 기반한 동맹을 맺은 것처럼 함께 행동할 계획입니다. 삶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한편 유지와 에이지치는 준페이를 따라갑니다. 유지는 그의 능력과 극장 사건과의 연관성을 시험하기 위해 플라이헤드라고 불리는 약한 저주받은 영혼들을 처리하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그의 능력과 극장 사건과의 연관성을 시험하기 위해 반면에 나나미는 마이토의 은신처에 들어가 돌연변이 인간을 죽이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돌연변이 인간을 죽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이토와 싸울 기회에 들떠 있으며 고조 사토루보다 약하지만 마이토의 실험에 충분히 강한 주술사와 싸우게 됩니다. 나나미는 야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전투를 신속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격투 중 나나미는 마이토와 고조의 공통점을 알아차립니다. 둘 다 속을 알 수 없는 외모로 엄청난 힘을 감추고 있습니다. 나나미는 마이토의 빈틈을 파고들어 부상을 입히지만 마이토는 그에게 몸과 영혼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인 대화를 걸어옵니다. 나나미는 몸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마이토는 영혼이 몸을 만들고 자신의 저주술인 무의도형으로 변형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실은 마이토 능력의 위험하고 강력한 본질을 보여줍니다. 지하에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준페이는 그의 선생님인 사다미라를 학교 밖에서 만납니다. 그들의 대화는 고조되어 거의 몸싸움으로 번질 뻔합니다. 하지만 유지는 갑자기 나타나 우연히 파리머리 저주를 풀어놓아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것은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지는 준페이와 이야기하려 하지만 사다미라는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준페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유지는 바지를 벗고 도망칩니다. 그들과 함께 지하 전투에서 나나미는 마이토의 변형된 인간들과 그들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고전합니다. 자신의 저주술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나나미는 시간을 벌기 위해 하수도 터널로 도망치기로 결정합니다. 추가 시간까지 버텨야 합니다. 연장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6시가 가까워지자 나나미의 저주력이 예상치 못하게 상승하기 시작하고 마이토를 놀라게 합니다. 나나미가 연장전에 돌입하자 마이토는 주술사가 시간 제한을 건 서약을 스스로에게 걸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힘을 제한하지만 시간 제한을 넘어서면 더 강해집니다. 나나미의 기술이 드러나면서 그의 힘이 더욱 강해지고 마이토는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나나미는 마이토를 상대할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저주력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마이토를 지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실용적이지 않아. 또는 강력한 일격을 날려 마이토를 소멸시키려 할 수도 있고 한 방에 나나미는 움직이기로 결정하고 점프하며 묘술식을 사용해 벽 중 하나에 부딪히도록 몸을 숙였다. 벽에 부딪히며 공격을 날렸다. 확장된 저주술식은 너무 강력해서 나나미의 주먹의 벽이 산산조각 났고 저주력의 충격파가 공기를 가르며 뻗어나갔다. 마이토는 이 공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반응하기도 전에 나나미는 재빨리 자신의 다리를 잘라버리고 후퇴한다고 선언했다. 나나미가 멀어지자 산산조각 난 벽의 파편들이 저주에 떨어져 마치 짓눌러 버리는 것처럼 보였다. 한편
유지와 준페이는 계단 근처 강가에서 서로 만났다. 계단 근처에 유지는 에이지치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는 다른 선행 저주를 처리하느라 바빴다. 순페이는 유지의 교복에 있는 소용돌이 모양 단추를 보고 그가 주술사임을 알아챕니다. 주술사. 유지는 정직하게 나가기로 하고 순페이에게 영화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순페이는 아무것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부인하며 최근에야 저주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저주를 볼 수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유지는 순페이의 설명을 믿고 그와 함께 앉습니다. 그들도 모르게 기도는 위에서 지켜보며 그들이 유지와 관계를 맺은 것을 보고 만족해합니다. 그 만남이 기도의 숨겨진 의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겨진 목적에 두 소녀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순페이의 어머니 요시노 나기가 그들을 만나 유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지하에서 기도는 마이토를 찾고 나나미와의 싸움의 여파에 감탄합니다. 나나미와의 전투 결과에 반면 마이토는 치열한 전투를 통해 자신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며 만족해합니다.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유지가 준페이와 요시노 나기와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함께 이야기하고 먹고 웃으며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나기가 잠이 들자 준페이는 자신이 엄마에게 느끼는 사랑과 엄마가 자신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주술 고전으로 돌아온 유지는 나나미의 도움을 받아 마이토와 대결할 준비를 한다. 준비하는 동안 나나미는 유지가 변형된 인간들을 제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준페이를 잘 살펴보라고 유지에게 부탁한다. 나나미는 준페이가 마이토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이용해 저주가 과거에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분노를 돌리도록 조종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나나미와 유지가 계획을 진행하는 동안 마이토와 기도는 멀리서 지켜보며 마이토는 저주 에너지의 장막을 전체 공간에 들이운다. 그들의 계획은 준페이를 이용해 유지가 스쿠나와의 결계를 맺도록 조종하는 것이다. 준페이를 이용해서 학교 강당에서 준페이가 나타나자 모든 학생들이 실신한다. 쇼타와 사다무라 선생님만 의식이 있는 상태로 남았다. 준페이는 쇼타에게 집에서 발견된 스쿠나의 손가락에 대해 질문하지만 쇼타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주술사로서 새롭게 얻은 힘에 이끌린 준페이는 저주술을 사용하여 쇼타에게 독을 쓴다. 준페이가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려는 순간 유지는 체육관으로 뛰어들어와 상황에 대해 그에게 따진다. 유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준페이는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려고 고집하며 복수를 하고 어두운 의도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결의를 드러낸다. 유지가 막으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힘, 그리고 위험한 저주가 뒤섞이면서 상황은 극에 달하고 유지, 준페이, 그리고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 간의 격렬하고 긴박한 대결의 무대가 마련된다. 유지, 준페이, 그리고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들 사이에 격렬하고 긴박한 대치 상황이 펼쳐진다. 나나미는 초과 근무 중에 유지에게 사타자쿠라 고등학교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위험한 패치 페이스 저주가 때문에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한다. 마이토의 저주가 퍼져 있어 나나미는 이노에게 도시 하수구에 있는 변형된 인간들을 처리하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학교 상황에 집중하기로 해. 나나미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키려는 유지의 결심은 그를 어쨌든 학교로 향하게 해. 학교에서 유지는 준페이가 이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학생 중 한 명인 쇼타이토를 공격하는 것을 목격해. 그를 괴롭혔던 학생 중 하나야. 유지와 준페이의 싸움이 벌어지지만 유지는 준페이의 부드럽고 보호적인 해파리 식신 몬드레그스를 상대하기 어려워해. 이 식신은 유지의 주먹의 충격을 흡수하고 준페이를 보호하며 유지가 그에게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준페이는 인간에게 환멸을 느끼고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없고 도덕의 규칙은 모두 환상이라고 믿어. 그는 마이토가 자신에게 저주술과 해파리 식신을 소환하는 저주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고 밝히고 자신의 저주력으로 그것을 조종한다고 말해. 대치 중에 준페이는 무분별한 구원은 현실이 아니며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분별한 구원은 현실이 아니며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목숨을 빼앗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준페이의 왜곡된 시각에도 불구하고 유지는 그에게 다가가 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찾도록 돕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를 도와 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를 찾도록 돕고자 합니다. 유지는 해파리 식신의 방어를 뚫고 준페이를 설득하려 합니다. 준페이의 마음을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마이토가 그 순간을 방해하며 유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마이토는 준페이를 조종하여 유지와 대립하게 만들고 준페이는 마이토의 진짜 의도의 어둠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이토의 진심이 얼마나 어두운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유지는 숙나의 도움을 간청하지만 마이토는 유지 몰래 숙나가 서약을 했다고 밝히며 도와주지 않습니다.
유지 몰래 숙나가 특별한 서약을 했기에 도와줄 수 없다고 밝힙니다. 이어지는 싸움에서 유지의 분노는 커지고 그는 마이토를 퇴치할 결심을 합니다. 마이토를 퇴치하려 합니다. 마이토는 유지가 숙나에게 의존하도록 서약을 강요하려 하지만 유지는 마이토와 그의 방식대로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유지와 마이토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며 마이토의 변신과 영혼 조작 능력이 유지의 한계를 시험한다. 마이토의 변신과 영혼 조작 능력이 유지의 한계를 시험한다. 하지만 유지의 분노와 의지는 그에게 힘을 주었고 그는 우위를 점한다. 싸움에서 유지가 마이토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하자 나나미가 적절한 시기에 개입한다. 나나미와 유지는 협력하여 마이토와 싸우며 각자의 독특한 능력을 사용하여 서로에게 기회를 만든다. 그들은 마이토의 저주술이 유지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이토가 유지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이점을 깨달은 나나미와 유지는 마이토와의 두 번째 라운드를 준비하며 1급 주술사 나나미는 그 자리에서 저주를 퇴치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어휴, 시작이다. 다시 한번 뛰어들자고. 위험이 커지고 그들은 위험하고 교활한 마이토와 맞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관련된 자들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여있고 정의와 구원을 위한 싸움이 사타자쿠라 고등학교 하수구에서 펼쳐집니다. 협력의 필요성을 깨달은 나나미와 유지는 마이토를 빠르게 제압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전략을 세웁니다. 마이토는 자신의 팔을 칼날로 변형시키고 가시공을 소환하여 자신을 방어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직적인 공격은 마이토를 속수무책으로 만들고 그는 그들의 공격을 피할 시간적 여유 없이 변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이토가 변신하기 전에 저주받은 에너지를 축적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마이토는 어린아이 모습으로 변신하지만 나나미와 유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의 변신에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빠르게 간파합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 크기로 돌아와 변형된 작은 인간들을 토해내고 그들을 다시 변형시켜 유지를 공격한다. 나나미를 처리하는 데 집중하던 마이토는 저주받은 존재를 없애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는 유지의 결의를 과소평가한다.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마이토가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유지는 변형된 인간들을 물리치고 시간 내에 나나미를 구한다. 그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진 유지와 나나미는 마이토가 형태를 바꾸기 전에 뛰어난 점프 실력을 활용하여 그를 압도한다.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 그의 변신을 방해하며 수세에 몰아넣는다. 수세에 몰리게 한다. 이 애니메이션의 줄거리는 누가 먼저 상대를 점프해서 공격하느냐인가 싶어지네. 먼저 공격하느냐. 하지만 마이토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영역 확장을 발동시켜 완벽의 자아를 구현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나나미는 영역 안에 갇히고 과거를 되돌아보며 탈출을 시도한다. 저주받은 영에게서 빵집 소녀를 구해낸 결정적인 순간을 떠올리고 그 친절이 그를 주술사의 길로 이끌었다. 영역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나나미를 밖에서 도울 수 없는 유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쓴다. 그는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행동의 결과와 씨름한다. 행동들. 마이토의 영역은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며 나나미는 운명을 받아들이려 한다. 그의 운명. 하지만 유지는 친구를 버리기를 거부하고 밖에서 영역에 약한 결계를 이용해 침입한다. 숙나는 몸을 장악하고 무자비하게 마이토를 공격하며 저주에 숙나의 영혼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낸다. 부상당한 마이토가 도망치자 유지는 그를 추격한다. 승리했지만 유지와 나나미는 전투의 여파로 힘들어하고 있다. 두 사람은 재정비를 하고 부상을 치료하며 위험한 적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이토는 지하에 숨어들어 숙나의 힘과 다가올 저주 시대를 반추한다. 유지를 죽이겠다는 집착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고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한다. 부상에서 회복한 유지는 시체 안치소에서 나나미를 만난다. 나나미는 삶과 죽음의 복잡성에 대한 지혜를 전하며 도덕의 모호함을 강조한다. 그는 유지를 주술사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돕기 위해 살아남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교는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교직원들은 문제아들을 폭로할 것을 다짐한다. 사토고조와 나나미는 유지의 여정을 계속해서 지원하며 조언을 해준다. 그리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되돌아보며 유지는 마이토를 없애기 전까지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저주를 물리치겠다는 그의 결의는 그가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는 생명을 구하고 저주의 위협에 맞서는 주술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은 고요한 온천에서 저주령 조고는 스쿠나의 그르딘 유지와의 싸움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기도와 마이토가 나타나고 마이토는 온천에 신나게 뛰어듭니다. 조고의 몸이 재생된 것을 보고 안도합니다. 새 저주령은 마이토가 스쿠나를 조종하기 위해 인지를 잡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계획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결계는 자발적으로 맺어져야 하고 스쿠나는 그들과 결코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대신 마이토는 남은 손가락들을 제공하여 스쿠나를 설득하자고 제안합니다. 저주왕이 숙라의 권력 장악을 지원하여 저주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야. 자기들이 그걸 보지 못하더라도 말이야. 조고와 마이토 둘 다 그 목적을 위해 스스로 희생할 의향이 있어. 하지만 기도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는 자신이 교토고에 보관된 6개의 손가락을 가져가도록 허락했다고 밝히는데 그걸 되찾을 생각이기 때문이야. 기도는 유지에 대한 교토 고교의 행동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계획을 무효화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손가락을 되찾으려 해. 한편 고조와 나나미는 평소처럼 티격태격하는데 고조가 나나미를 짜증나게 해. 평소처럼 말이야. 나나미는 고조에게 유지를 위해 밝은 태도를 유지해달라고 부탁해. 고조는 예상보다 임무가 더 힘들었고 훈련을 위한 힘든 임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인정해. 그가 말한 훈련을 위한 힘든 임무가 아니었어. 나나미는 고조가 순페이의 죽음으로 이어진 손가락에 대해 유지에게 말하지 않아서 안심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고조는 그 정보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확인합니다. 대신에 말이죠. 그는 유지가 자신에게 직접 듣는 것이 좋다고 주장합니다. 유지는 갑자기 나타나 학교에 돌아가 2학년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다시 만날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재회할 생각에 유지와 고조는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 깜짝 복귀를 계획하지만 나나미는 유지의 귀환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노바라는 메구미와 2학년 학생들을 만나 교토 여행 준비를 안 한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왜 교토 갈 준비를 안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판다는 유다카츠가 작년 대회를 압도했기 때문에 올해 친선 교류전이 교토에서 열리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작년 대회에서 유다카츠가 압승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대회는 도쿄에서 열립니다. 잠시 후 교토 저주의회 학생들이 친선 교류전을 위해 도쿄에 도착합니다. 노바라는 그들에게 기념품을 요구하며 교토 학생 중 한 명인 모모를 놀라게 합니다. 교토 학생인 메카마루는 노바라와 메구미가 그들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모 노리토시는 제닌 가문 출신인 메구미의 재능을 믿습니다. 마법사로서 말이죠. 교토 학원의 상담역인 유다임에도 도착해서 고조를 찾고 있습니다. 고조 선생님을요. 고조는 평소처럼 늦게 도착해서 교토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유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밝히며 모두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좋아할 줄 알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메구미와 노바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따뜻한 환영을 기대했던 유지는 그들의 반응에 감정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교토 학생들 또한 유지의 귀환에 무관심하며 그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를 신경 쓰지 않아요. 가쿠간지 교장 또한 유지를 보고 놀라며 고조는 그를 놀리듯이 자극합니다. 장난스럽게 놀려요. 2달 동안 말없던 유지에게 노바라는 화가 나서 따지고 들었다. 유지는 사과하고 공식적으로 수업에 복귀했다. 야가 교장은 고조의 지각에 대해 벌을 주고 규칙을 설명했다. 팀 배틀, 정령 배틀 레이스의 규칙을 팀들은 전장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2급 저주를 퇴치해야 한다. 그곳에는 3급 이하의 저주들도 많이 득실거린다. 먼저 2급 저주를 퇴치하거나 일몰 전까지 가장 많은 저주를 퇴치한 팀이 승자가 된다. 도쿄팀 회의에서 노바라는 유지가 침묵한 것과 사륙기에 대해 거짓말한 것을 질책했다. 사륙기에 대해 판다와 두꺼비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그녀를 말리려 했다. 두꺼비의 능력은 저주 에너지를 이용해 명령을 증폭시켜 그의 말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마키는 유지의 팀 내 역할에 대해 질문했고 메구미는 저주 에너지 없이 싸운다면 유지가 승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오루 팀 회의에서 교장은 학생들에게 저주받은 힘을 이용해 유지를 제거하고 부활을 막으라고 지시합니다. 토도는 짜증이 나서 회의를 나가고 모모와 카스미는 그런 명령을 수행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토도는 짜증이 나서 회의를 나가고 모모와 카스미는 그런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런 명령을 따를지 말지 고민합니다. 노리토시는 함께 유지를 공격하자고 제안합니다. 또 시작이네.
주술이 모두에게 뛰어듭니다. 유일하게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애니메이션. 한편 고조는 유다히메와 만나 학교 내부에 저주 사용자 및 저주와 결탁한 내부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학교 내부에 저주 사용자나 저주와 손을 잡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도쿄팀 회의로 돌아와서 메구미는 2달 동안 자리를 비운 유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따집니다. 그가 2달 동안 없었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유지는 누군가를 잃었다고 고백하지만 이제 괜찮다고 메구미에게 안심시킵니다. 메구미와 유지는 다가오는 친선 경기에서 지고 싶지 않다는 데 동의합니다. 대회에서 도쿄팀이 전장으로 향하면서 유지가 앞장섭니다. 하지만 마키는 그의 지나친 자신감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그를 발로 차서 밀쳐냅니다. 고조와 유다히메가 도쿄와 교토 양쪽 학생들에게 연설하며 친선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도쿄와 교토에서 온 학생들에게 말이죠. 하지만 고조는 재빨리 진행을 맡아 평소처럼 활기차게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그의 방식대로 팀들은 2급 저주를 찾기 위해 숲속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 저주를 퇴치해야 합니다. 유지, 메구미, 마키는 신령견을 따라가는데 그들은 더 약한 3급 저주를 발견합니다. 그때 갑자기 토토가 혼자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유지는 혼자서 토토를 상대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다른 저주들을 처리하기 위해 흩어집니다. 다른 저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요. 처음 계획은 다른 멤버들이 저주들을 퇴치하는 동안 유지가 시간을 끌자는 것이었지만 유지는 시간을 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결심을 굳힙니다. 그는 토토에게 날아차기를 날리지만 토토는 재빨리 회복하여 강력한 주먹으로 반격합니다. 그 주먹에 유지는 나무 사이로 날아갑니다. 토토는 계속 공격을 퍼붓고 유지는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유지가 교토팀과 맞서 싸우면서 자신에게 업보가 돌아오고 있음을 깨닫는다. 전에 그 녀석을 습격했던 일이 이제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거다.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평범한 일상이지. 마이는 쉴 새 없이 총알을 퍼붓고 카스미는 정확한 검술로 공격한다. 토토는 친구의 간섭에 짜증을 내며 위치를 바꾸는 기술을 사용한다. 유지를 구하려는 의도로 주변 모든 사람들의 위치를 바꾼다. 토토는 노리토시에게 다가가 떠나라고 말하지만 노리토시는 조건을 내걸며 동의한다. 토토가 유지를 제압하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떠나는 것을 조건으로 토토는 도전을 받아들이며 노리토시에게 한치의 양보도 없을 거라고 경고한다. 절친인 그에게조차. 한편 모모는 위에서 상황을 관찰하며 자신의 팀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메구미의 새로운 공격에 모모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노리토시는 이를 눈치채고 마이와 메카마루에게 모모의 상황을 처리하라고 지시한다. 그리고는 메구미와 마키와 맞서 싸우는데 메구미의 톰파가 노리토시의 나무활. 노리토시는 유지를 없앨 이유가 없다고 부인하지만 메구미는 강력한 주술사 가문들이 숙라의 그릇을 노리는데 다른 속셈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 그릇. 토토와 유지가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며 강력한 주먹을 주고받는 동안 토토는 유지의 기술, 강인함, 그리고 환경을 이용하는 영리함에 감탄한다. 환경을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하는 것. 하지만 그는 유지의 발산적인 주먹 기술에 결함이 있다고 느낀다. 좌절한 토토는 유지의 기술이 잘못되었다고 크게 외치고 이 말은 전장의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다. 마키는 토토의 폭발적인 언행을 알아채고 그것이 유지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임을 깨닫는다. 카스미는 자기 발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이 더 높은 수준의 주술사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이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세계에서는 고위 주술사들이 저위 주술사들의 승진을 추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나은 기회와 재정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그의 고군분투하는 가족. 토토는 유지에게 그의 발산 주먹 기술에 대한 의존성에 대해 질문하고 약한 게 괜찮냐고 묻는다. 처음에 유지는 토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약한 채로 남기를 거부한다고 주장한다. 토토는 유지의 결의에 감명받고 그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인정한다. 새롭게 이해를 나눈 그들은 토토와 유지는 싸움을 새로운 결의로 계속한다. 한편 전장의 다른 쪽에서는 메구미, 마키, 그리고 교토 팀은 여전히 3대 저주받은 가문의 진짜 속셈과 유지를 노린 진짜 이유를 밝히려고 애쓰고 있다. 전투가 치열해짐에 따라 각 진영은 자신의 목표와 신념을 위해 싸우고 긴장감은 극에 달한다. 토토와 유지의 싸움이 치열해짐에 따라 토토는 유지의 발전과 향상을 보았지만 여전히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도 알아챕니다. 그는 싸움을 잠시 멈추고 유지와 그의 분기 주먹 기술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합니다. 토토는 그것이 강력한 기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특급 상대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분기 주먹이 유지의 초인적인 속도로 인해 남겨진 저주받은 에너지에 의존하며 진정으로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유지는 충격의 정확한 순간에 저주받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의 몸 전체에 걸쳐 저주받은 에너지의 정확한 제어와 흐름을 필요로 합니다. 토토는 유지에게 감정과 에너지를 특정 신체 부위에 구획화해서는 안 되며 대신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전합니다. 토토의 가르침은 유지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 전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저주받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러한 전차론적인 접근 방식은 마스터링에 중요합니다. 다른 주먹 기술과 더 강한 주술사가 되는 것. 이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유지는 성장을 계속할 결심을 굳힙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더욱 무서운 존재가 되려 합니다. 토토와 유지의 싸움이 재개되면서 유지는 토토의 조언을 받아들여 공격이 더욱 정교하고 강력해집니다. 토토는 자랑스럽고 흥분된 마음으로 지켜보며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훨씬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할 길에 들어섰음을 압니다. 두 전투원은 격렬한 싸움을 계속하며 한계를 뛰어넘고 주술 세계에서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한편 전장의 다른 쪽에서는 노바라와 판다가 장난스럽게 모모가 나무에 갇히자 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벼운 농담은 최종 메카마루가 판다를 뒤에서 공격하면서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깡통이라는 말에 기분이 상해서 말이죠. 메카마루가 판다를 뒤에서 공격합니다. 자신을 깡통이라고 부른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렇게 부른 것에 화가 났습니다. 모모가 싸움에 끼어들어 판다와 메카마루가 맞붙는 동안 노바라와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격렬한 싸움 중에 메카마루는 자신이 저주받은 시체이며 다른 사람 키키치 무타에게 조종당하는 인형이라고 밝힙니다. 판다는 재빠르게 자신의 전투 능력을 보여주며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과 공격으로 메카마루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키키치는 점점 더 화가 나며 하늘의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육체적 능력이 제한된 반면 판다가 태양 아래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질투한다고 밝힙니다. 그의 신체적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믿으며 최강의 기술인 궁극포를 풀파워로 날립니다. 그리고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판다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독특한 형태, 고릴라 모드를 선보이며 막강한 힘을 과시합니다. 격렬한 결투 중에 판다는 형제자매의 코어 2개를 포함한 저주받은 시체로서의 자신의 기원에 대한 진실을 밝힙니다. 3개의 코어를 가진 저주받은 시체입니다. 야가는 그에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형제자매의 코어가 자신의 힘을 빌려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판다는 뛰어난 지능과 저주받은 에너지 조작 능력을 선보이며 메카마루를 제압하고 승리합니다. 격렬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판다는 키키치에게 앞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갈등 속에서도 이해심과 연민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친절은 키키치의 친구들에 대한 기억과 그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싶은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한편 카스미와 마키는 심한 의견 충돌을 겪고 카스미는 도쿄 2학년인 마키가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습니다. 카스미는 이전에 마키가 그다지 강하지 않고 마법 능력도 제한적이라고 친구인 마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극명하게 달랐고 마키는 엄청난 힘을 가진 모습으로 싸움을 압도합니다. 마키의 능숙한 기술에 카스미는 압도당하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마키는 카스미를 근처 개울로 차버리며 전투에서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흐름을 바꾸려는 시도로 카스미는 자신의 단순한 영역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마키를 상대로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마키는 재빨리 이해하고 검술 기술을 무력화시키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창을 부러뜨립니다. 마키의 뛰어난 전투 실력은 분명하며 그녀는 카스미의 공격을 손쉽게 분쇄합니다. 공격 동작들을 무력화시킵니다. 마키가 다가오자 카스미는 다시 한번 움직이지만 마키는 그녀의 전략을 간파하고 부러진 창의 반쪽과 수리검으로 그녀의 주위를 흩뜨립니다. 그 방해로 카스미는 자신의 영역을 해제하고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마키의 빠른 움직임에 취약해집니다. 기회를 잡아 카스미는 마키의 무기를 빼앗고 검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마키의 힘은 무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주술사로서의 실력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싸움은 마키의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메이메이가 그녀를 즉시 승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즉시 승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한편 메이메이와 사토는 멀리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사토는 유지의 싸움 장면이 흔들리는 영상에 대해 메이메이에게 질문하고 메이메이는 설명합니다. 동물들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의 행동을 가까이서 감시하기가 어렵다고. 유지의 행동을 싸움에서의 지원에 대해 묻자
메이메이는 자신은 단지 돈을 벌고 싶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노바라는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나는 모모와 힘겨운 싸움을 벌입니다. 하늘을 나는 모모와 노바라는 저주받은 에너지와 융합된 바람 공격을 사용하는 모모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녀를 향한 공격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바라는 동요하지 않고 꿋꿋이 버티려 합니다. 모모는 마이처럼 영향력 있는 주술사 가문의 감시를 받는 여성 주술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감시 아래에 있는 하지만 노바라는 모모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고 저주로 규정하는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합니다. 노바라의 강한 자아와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려는 결의가 전투 중에 빛을 발합니다. 그녀의 신념은 전투 내내 빛났습니다. 마키와 마이의 싸움은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과거의 고난을 드러내면서 더욱 치열해집니다. 숨겨진 재능과 과거의 고통을 드러냈습니다. 마키는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지만 마이는 숨겨진 비장의 카드, 구축이라는 타고난 기술로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구축이라는 타고난 기술, 숨겨진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은 저주받은 에너지를 이용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그녀의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제니인 가문은 마키의 가치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그녀의 한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한계만을 보았습니다. 두 자매의 충돌은 마이가 마키의 선택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과 씨름하면서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마키의 선택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친선 행사는 자기 성찰, 성장,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무대가 됩니다. 자기 성찰과 성장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각 주술사들은 자신의 고뇌와 감정에 직면하고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동료들의 시험대 위에서 각자의 진정한 힘이 드러났다. 메구미는 사찰 안을 계속해서 이동하며 노리토시의 저주받은 에너지가 실린 화살들을 교묘하게 피해간다. 그의 정체불명의 심해 두꺼비들이 화살을 혀로 받아내며 귀중한 방패가 된다. 혀로 받아낸다. 메구미는 노리토시의 기술이 물리 법칙을 거스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때문에 화살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메구미는 다른 시키가미를 소환하려 하지 않고 맞선다. 신성한 개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신성한 개가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명문가 출신답게 서로의 기술을 알아본다. 메구미의 텐세도우는 제닌가의 기술이고 노리토시의 혈액 조작술은 카모가의 기술이다. 노리토시의 혈액 조작은 마치 약물을 사용한 것처럼 엄청난 신체 능력을 부여하여 전투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한편 카스미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처해 좌절하며 자신의 검과 막히 없이 무력함을 느끼며 토게는 메카마루의 전화를 통해 그녀에게 연락하여 메구미의 실령견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안내한다. 하지만 토게가 근처에 강력한 존재를 감지하면서 그들의 대화는 끊긴다. 관찰실에서 유다히메는 카스미를 구출할 준비를 하는 동안 교장 가큐, 겐지는 유지를 제거하기 위해 노리토시에게 저주받은 영을 배정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떠올린다. 뜻밖에도 같은 저주받은 영이 토게 앞에 나타나지만 곧 특급 저주령 하나미에게 파괴되는데 마이토와 저주사 주조가 학교를 침입하면서 합류한다. 격렬한 전투로 돌아가서 노리토시는 피로 강화된 공격으로 메구미를 압도하며 메구미의 톤파를 부수고 격렬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익숙함을 보인다. 싸움. 노리토시는 자신과 메구미 모두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하며 메구미에게 공감한다. 가족들. 그는 유지를 죽이는 것을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여기지만 메구미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싸운다. 대치 중 토게가 노리토시의 주의를 끌면서 메구미가 자신의 최신 식신 렉스 엘리펀트를 소환한다. 전투는 더욱 치열해지지만 두 전투원 모두 거대한 가지 덩어리에 의해 방해받는다. 토게는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한다. 동시에 미등록 저주받은 에너지가 정령계의 저주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며 중대한 사건을 알린다. 바시족에서 말이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주술 고전 학생들은 하나미의 가지에 갇히지만 주조가 저주받은 물건 커튼으로 개입한다. 커튼은 그들을 사토, 가쿠겐지, 유다히메로부터 격리시킨다.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메구미는 고조의 그림에서 하나미를 알아보고 휴대전화로 고조에게 연락하려 한다. 하나미는 휴대전화를 부수고 놀라운 속도로 학생들에게 덤벼든다. 두꺼비의 저주받은 말 능력이 하나미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여 그들이 소통할 수 있게 한다. 하나미는 지구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목적을 밝히며 마술사들에게 죽어서 지구의 현인이 되라고 촉구한다. 학생들과 학교의 운명이 위태로워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위기의 순간이었다. 메구미, 두꺼비,
그리고 노리토시는 건물의 복잡한 복도를 질주하며 뒤쫓아오는 하나미의 위협적인 뿌리를 따돌리려 애쓴다. 하나미를 저지할 기술을 연마한 두꺼비는 힘겨워하며 의지를 유지하려고 했었다. 결연한 의지를 유지하려 애썼다. 메구미는 그에게 기침 시럽을 건네주며 걱정했다. 하나미가 다가오자 두꺼비는 그를 멈추라고 명령했고 기적적으로 그것은 효과가 있었고 공격을 잠시 멈추게 했다. 노리토시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피를 조종하며 하나미의 얼굴 가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새 학생은 필사적으로 탈출 계획을 다시 시작했다. 두꺼비는 하나미를 맞고 노리토시와 메구미는 공격한 후 다음 계획을 세웠다. 탈출. 그들의 희망은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하나미는 끈질기게 그들을 쫓아왔지만 메구미는 자신의 시키가미, 누를 보내 괴물 같은 저주와 맞섰다. 메구미는 두꺼비의 저주받은 말이 하나미의 힘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아쉽게도 두꺼비의 목은 엄청난 힘을 견딜 수 없었다. 두꺼비의 지원 없이 노리토시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메구미는 그를 더 큰 피해에서 구하기 위해 나섰다. 메구미가 움직이려는 순간 선배가 나타나 하나미와 단독으로 맞설 준비를 했다. 예상치 못한 지원군 덕분에 두꺼비는 남은 힘을 짜내 하나미를 밀어냈다. 하나미가 공격을 버텼지만 마키가 카스미의 카타나를 가지고 나타나 저주를 꿰뚫을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들의 실망스럽게도 하나미는 그 칼이 자신에게는 소용없다며 부숴버렸다. 하지만 메구미는 틈을 타 자신의 검은 칼날 저주 도구로 하나미의 얼굴 가지 중 하나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의 검은 칼날 저주 도구로 말이죠. 그들은 이 약점을 발견했지만 하나미는 재빨리 재생되었고 메구미의 강력한 검을 인정했습니다. 마키는 자신이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메구미는 그녀에게 특별한 등급의 저주 도구인 장난기 많은 구름, 그의 그림자에서 나온 3단봉을 건넸습니다. 마키는 강력한 공격을 가했고 하나미는 전장에서 날아갔습니다. 전장에서 말이죠. 메구미는 10종 영장을 소환했고 그것은 하나미의 팔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마키는 메구미의 검을 사용하여 뒤에서 공격하여 하나미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바꿔서 하나미의 눈가지를 성공적으로 잘라냈고 짧은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메구미의 배에서 저주 봉오리가 돋아났고 그로 인해 그는 저주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키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나무창에 팔이 꿰뚫렸다. 하나미는 그들의 아군이 다친 틈을 타 조롱하며 공격했다. 천사견이 사라지자 하나미는 재빨리 마키를 제압했다. 메구미는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지만 마키는 자리 바꿈을 제안했다. 마침 그때 유지와 동료가 하늘에서 내려와 마키를 구출했다. 하늘에서 모모니시미는 날아다니는 빗자루를 타고 와서 토게와 노리토시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동료의 힘을 믿고 상황을 잘 처리할 거라고 확신하며 유지는 걱정하는 메구미를 안심시키며 판다는 메구미와 마키를 전장에서 데리고 나왔다. 전장 밖으로. 또 시작이네. 점프신이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야. 동료는 한 가지 조건을 걸고 도움을 제안했다. 유지가 흑성광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기술, 1조분의 1초 만에 저주 에너지를 이용해 공간을 왜곡하는 기술, 일반 공격의 2.55배의 위력을 가진. 부상당한 친구들을 돕겠다는 결의를 다진 유지는 하나미에게 맞서며 블랙 플래시를 사용할 적절한 순간을 노렸다. 블랙 플래시를 사용할 최적의 순간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메구미와 준페이의 부상을 염려하여 주저했다. 토도는 이를 눈치채고 유지를 툭 치며 분노에만 의존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유지에게 집중하고 침착하도록 이끌었고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마침내 엄청난 집중력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유지는 하나미에게 블랙 플래시를 성공적으로 발동시켜 엄청난 위력으로 그를 압도했다. 엄청난 힘으로 그 기술은 성공적이었고 그들에게 하나미에 맞설 더 나은 기회를 제공했다. 하나미를 상대로 토도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유지의 성장을 인정했다. 유지는 자신의 증가한 저주력에 놀랐고 토도는 이제 그가 저주력을 필수 재료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저주력을 필수적인 재료로서 이해하게 된 거라고. 이전에는 유지는 저주력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고 사용했지만 이제는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숙련된 요리사처럼 그것을 다루게 되었다. 효과적으로 도우의 비유대로 유지는 이전의 2배나 되는 실력의 요리사가 된 거였습니다. 하나미 또한 유지의 새롭게 얻은 힘을 알아챘고 다친 그의 팔을 치료해주며 다음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도우와 유지는 단짝 친구로서 함께 서서 새로워진 결의로 하나미와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결연한 의지로 하나미는 왼팔을 드러내며 자신도 진심을 다할 것임을 보였습니다. 무시무시한 도우와 유지 콤비와 단호한 하나미의 격렬한 충돌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하나미는 놀라운 사정거리의 거대한 뿌리를 소환하며
유지를 그 사정거리의 속수무책으로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뿌리들은 속도와 위력을 사정거리에 희생했고 유지와 도우에게 접근하여 합동 공격을 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미를 공격했지만 갑자기 뿌리가 사라지면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발을 이용하여 재빨리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뛰어난 팀워크로 하나미의 다음 공격을 교묘하게 피했다. 그들의 실력에 감탄한 하나미는 자신의 본능을 저주로서 받아들이고 전투의 짜릿함을 만끽하라는 마이토의 말을 떠올렸다. 자신의 본능을 저주로 받아들이고 전투의 스릴을 즐기라는 마이토의 말을 떠올리며 유지와 하나미가 근접전을 벌이며 싸움이 더욱 치열해졌고 토도는 유지를 지원했다. 하나미는 전투의 흥분을 실제로 즐긴다고 인정했다. 격렬해지는 싸움의 토도는 자신의 강력한 저주술을 사용할 때라고 판단했다. 강력한 저주술을 양측 모두 한계까지 몰아붙이며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았고 최종 결과는 불확실했다. 과거 토도의 초등학교 시절 그는 고등학생과 싸움을 벌여 쉽게 이겼고 인생이 따분하고 재미없다고 말했다. 재미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주에 둘러싸인 여자를 만나면서 그의 삶은 바뀌었다. 그녀는 토도에게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고 물었고 그 만남은 그에게 어떤 감각을 주었다. 그의 삶은 더욱 흥미진진해지려 했다. 현재 동궁과 유지는 강력한 특급 저주령 하나미와의 싸움을 계속한다. 특급 저주령 하나미와의 싸움. 동궁은 상대의 기술을 신중하게 분석하며 유지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고 그들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의 기술 분석을 통해 승리를 확신한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미에게 돌진하자 뿌리가 동궁의 발을 잡아채 하나미가 만든 쇠말뚝 쪽으로 그를 던져버린다. 하나미가 만든 쇠말뚝 쪽으로 날아간다. 위험에 처한 동궁을 보고 유지는 그를 돕고자 한다. 하지만 하나미는 대신 그와 싸움을 시작한다. 하나미는 그들 중 하나가 쓰러졌다고 자랑하지만 갑자기 동궁은 자신의 고유술식을 발동한다. 부기우기. 이 능력은 동궁과 하나미의 위치를 바꾸어 쇠말뚝이 동궁 대신 하나미를 꿰뚫게 한다. 하나미를 꿰뚫는다. 동궁이 부기우기를 성공적으로 사용한 후 유지는 그의 옆에 있는 동궁을 보고 놀란다. 부기우기. 하나미는 동료의 기술이 단순하지만 자신에게는 꽤 성가신 기술이라고 인정합니다. 그에게는 상당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두 친구는 하나미를 계속 공격하고 동료는 부기우기를 반복해서 사용하여 위치를 바꾸고 상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부기우기를 사용해 위치를 바꾸며 상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두 사람은 펀치를 퍼붓고 하나미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놀랍게도 동료는 자신의 고유 기술을 다시 사용하는 대신 유지가 하나미에게 4번의 연속 블랙 플래시를 날리도록 합니다. 그 결과 특급 저주령 하나미는 약해집니다. 동료는 이제 하나미를 제압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고 동료는 다시 한번 하나미와 위치를 바꿔 유지와 맞섭니다. 유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유지는 하나미가 동료의 기술에 익숙해지고 있음을 눈치챕니다. 격투 중에 동료는 부기우기를 사용하여 유지가 저주받은 싹에 다치는 것을 막습니다. 저주받은 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테카타가 갑자기 나타나 동료에게 메구미가 저주받은 싹으로 인해 입은 부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주받은 꽃봉오리. 토도는 이를 깨닫고 저주 에너지 장벽을 해제하여 하나미를 놀라게 합니다. 토도와 유지는 특급 저주령을 계속해서 전투가 시작된 강가 근처로 밀어붙입니다. 토도는 메구미가 마키의 특급 저주 도구 장난감 구름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강바닥에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미 얼굴의 나무들이 그의 약점이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토도는 부기우기 기술을 사용하여 유지를 특급 저주 도구인 장난감 구름과 바꿉니다. 하나미는 주변 식물의 생명력을 흡수하여 저주 에너지로 변환하고 왼쪽 어깨의 꽃봉오리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하나미가 영역 전개를 하려는 순간 유지가 토도에게 달려가고 토도는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그 순간 위의 커튼이 사라지고 사도 고조가 전장 위에 떠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편 다른 전투 지역에서는 가쿠간지가 계속 저주사 주조 규메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저주사 주조 규메와 주조는 가쿠간지가 효과적인 중거리 공격 수임을 깨닫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다히메는 전화를 하면서 뛰는 모습이 보이지만 갑자기 뒤에서 하루타 샤에지마라는 다른 저주사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루타가 유다히메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고 묻는 순간 노바라와 마이가 그녀를 돕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녀를 돕습니다. 하루타는 여자들이 많아서 자신이 인기 있다고 주장하며 신이 난 듯합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위에 커튼도 사라지고 하루타는 당황하여 도망칩니다. 싸움 시작 후 30분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토도, 이타도리 유지, 하나미의 싸움에서 유지는 고조 선생님이 전장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마치 내 여자를 빼앗아간 빛 피부처럼 전장 위에 떠서 마치 내 여자를 빼앗아간 빛 피부처럼 보입니다.
것처럼. 고조는 유지의 성장을 눈치채고 동료와 유지가 함께 일하는 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동화는 말이죠. 그런 다음 학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조를 상대하러 갑니다. 그를 제거하지 말라는 간청에도 말이죠. 고조는 쉽게 주조의 사지를 절단하여 제압하고 학원장에게 신문을 위해 주조를 치료하라고 지시합니다. 신문을 위해서 말이죠. 고조는 유다히메와 싸우던 저주 사용자가 도망쳤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유지는 하나미를 추격하려 하지만 동료는 새로 생긴 절친이 휘말릴까봐 걱정하며 그를 막습니다. 총격전에 말이죠. 한편 고조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 두 개의 강력한 기술, 무아한과 흑결을 결합합니다. 이러한 융합으로 보라색 공어 기술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술의 위력에 동료는 저주가 발동되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한편 마이토는 저주 태반 사망회와 일에서 3을 성공적으로 훔칩니다. 숙나의 손가락과 함께 그는 하나미의 안부를 걱정하며 떠나면서 학교 직원 2명을 살해하고 임무 완수를 선언했다. 마이토의 행동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위험해졌다. 지하 동굴 깊숙한 곳에서 하루타 시즈마는 침략 중 무력감을 느끼며 좌절감이 커져갔다. 갑자기 지친 하나미가 천장에서 떨어져 그 앞에 쓰러졌다. 분노와 절망에 찬 하루타는 하나미를 죽일 생각을 했지만 마이토가 나타나 그의 계획을 막았다. 마이토는 자신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혔다. 회상 장면에서 기도는 강력한 주술사인 텐진에 대해 마히토, 하나미, 그리고 조고와 이야기했다. 그들은 텐진과 사도 고조 중 누가 더 강한지 논쟁했다. 기도는 텐진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그들은 고조의 주의를 마이토의 주요 임무에서 끌어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학생들 중 한 명이 숙나에게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믿었고 그 학생을 제거하면 그들의 계획이 망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고는 숙나의 그릇을 납치할 것을 제안했지만 기도는 그룹과 주술고교 모두에게 미칠 결과를 우려하여 반대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마이토는 사리를 억누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미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사리를 말이죠. 마이토는 하나미가 더 괴물 같은 저주받은 영으로 변신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저주받은 영으로 말이죠. 도쿄 고교에서 에이지치는 마이토가 사상자와 도난당한 저주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그룹에 알렸습니다. 사상자와 도난당한 저주받은 물건들 말입니다. 학생들과 다른 주술사들에게 알릴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야간은 그 정보를 상급자들에게만 제안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체포된 저주사로부터 얻은 귀중한 정보에 대해 묻자 주조는 습격 중에 백발의 승려에게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메이메이는 그 묘사가 고조가 아는 누군가와 일치하는지 물었지만 그는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다. 고조는 학생들이 쌓은 특급 저주령이 공격자들이 천진의 결계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그 결계는 식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주로 숨기기 위한 것이지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사건 이후 교장들은 친선 행사를 취소하는 것을 논의했다. 하지만 고조는 그 결정을 그들이 내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조는 그 결정을 그들이 내릴 권한이 없다고 고집했다. 치료실에서 유지는 노바라와 함께 회복 중인 메구미를 방문했다. 노바라는 유지에게 토토와의 사건에 대해 물었지만 유지는 그때 자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라고 말했다. 유지는 메구미가 심각하게 다치지 않아서 안도하며 자신의 새로운 피자 먹는 능력을 언급했다. 메구미는 음식에 대해 불평했지만 유지의 성장을 인정하고 자신감 있게 그를 뛰어넘겠다는 결의를 선언했다. 토토가 유지와 노바라 사이에 나타나 메구미의 결의에 찬사를 보내며 자신의 형의 친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토토가 쫓아오자 유지는 도망쳤다. 유지는 그들의 유대감과 이전 만남에서 자신의 사고방식이 왜곡되었던 것을 설명하려 했었다. 그들의 이전 만남에서 다음 날 고조는 최근 사건 이후 친선 행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학생들을 만났다. 많은 학생들이 주저했지만 토토는 열정적으로 행사를 계속할 것을 주장하며 다른 학생들을 설득하는 몇 가지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 행사를 고조는 개인전을 없애고 유지가 팀 경기를 무작위로 선택하도록 하여 행사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유지는 예상을 깨고 야구를 선택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유지는 전통을 깨고 야구를 선택했다. 야구 경기가 시작되었고 팀들이 경쟁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미와 카스미가 첫 타석에 들어섰고 유타히메와 모모는 경기 규칙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경기 규칙에 대해 가모가 타석에 들어서 유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주술사가 된 그의 동기를 이해했다.
유지의 진심에 감명받은 노리토시는 마키에게 삼진을 당했다. 노바라는 메카마루가 조종하는 투구머신에 맞서 공을 쳐냈고 1루에 있던 마이와 대치하며 공을 맞췄다. 네구미는 번트로 노바라를 진루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팀은 3점을 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모모가 자신의 빗자루로 마키의 공을 잡으면서 논쟁이 일었고 도쿄 학생들은 그녀를 부정행위로 고발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토토가 타석에 들어서 포수가 아닌 투수로서 유지와 대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받는 사람이 아닌 던지는 사람으로서. 마키는 그에게 공을 얼굴에 맞히며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받았지만 토토를 싫어하는 일부 사람들의 반감을 드러냈다. 한편 두 교장은 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쿠간지는 자신이 그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규칙상 스쿠나 때문에 그의 존재를 비난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잠재적 위험. 야가는 유지가 주술사로서 많은 생명을 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모든 주술사들이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후회에도 불구하고 야구 경기가 끝나갈 무렵 유지의 홈런은 토토가 2점을 득점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로써 도쿄 고교는 제30회 교토 친선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테이차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그는 자신의 아파트 자동 잠금 장치가 열려있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건물 관리인에게 보안 문제에 대해 항의했지만 자신의 뒤에 숨어있는 저주받은 영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비극적으로 그는 칼에 찔려 죽었고 그의 프로필은 저주와 초자연 현상을 다루는 학교인 도쿄주술 고교에 추가되었습니다. 나중에 주술 고교의 보조 관리자인 리타 아카리는 1학년 학생들인 메구미, 노바라, 유지를 임무 현장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카리는 테이차이의 죽음과 그리고 그들이 다녔던 같은 중학교 출신 3명의 학생들,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그 3명이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가 완전히 드러나는데 수년이 걸렸다는 것이었다. 조사 중에 그들은 모든 피해자들이 사이타마 유라미 동중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곳에서 몇몇 그들을 알던 반 친구들을 질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들이 질문하려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주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다. 더 조사하기 위해 학교에 도착하자 그들은 몇몇 불량배들을 만났고 네구미의 옛 친구들이 그를 알아봤다. 네구미가 학교 다닐 때 그 지역의 모든 불량배들을 때려눕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학교 시절에 이것은 1학년 학생들 사이에 긴장을 유발했는데 그들은 네구미가 자신의 과거의 이 부분을 그들에게 비밀로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단서가 없었지만 그들은 자살과 초자연 현상으로 알려진 야수아치 다리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곳은 자살과 초자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악명 높았다. 그들은 다리 아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4명의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나중에 다리 아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다루고 있는 저주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주술고전으로 돌아온 마이토와 기도는 자신들이 얻은 저주받은 물건, 죽도의 자궁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은 죽도의 자궁을 손에 넣었다. 이 물건들은 상당한 위협이 되었고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고 위험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했다. 1학년들이 야수아치 다리에서 조사를 계속하는 동안 그들은 찾고 있던 저주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마이토는 죽도의 자궁 중 하나를 일반인에게 강제로 주입하여 그를 저주받은 영으로 만들어 위험을 더했다. 네구미는 후지노마를 만났을 때 상황이 더욱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 저주받은 영과 관련된 이상한 일들을 겪었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구미에게 그의 여동생 츠마키가 그중 한 사건에 함께 있었다고 알려주었고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메구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메구미는 물러서지 않고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상황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유지와 노바라는 그를 돕겠다고 고집하며 그에 대한 신뢰와 우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메구미는 여동생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은 함께 저주받은 영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저주받은 영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영의 영역에 들어가 두더지처럼 생긴 저주받은 영과 마주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두더지 같은 저주받은 영과 마주했습니다. 놀랍게도 죽음의 회화 자궁에서 나온 또 다른 저주받은 영도 나타났습니다. 등장했습니다. 유지는 새로운 위협에 맞섰고 메구미와 노바라는 영역 안의 저주를 처리하는 데 집중하며 다가올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격렬한 전투 중
유지는 두더지 같은 저주받은 영혼, 카치즈와 맞서게 된다. 민첩성과 빠른 반사신경으로 유지는 카치즈의 공격을 교묘하게 피하고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영혼을 날려버린다. 하지만 부식성 피는 계속 위협이 되어 유지는 카치즈를 뒤집어 치명적인 액체를 피한다. 굴하지 않고 유지는 카치즈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날리다가 영혼이 그의 팔을 잡는다. 유지는 카치즈의 다른 팔을 잡고 즉흥적인 드롭킥을 날려 카치즈를 다시 날려버린다. 피의 부식성을 깨달은 유지는 주변을 경계한다. 주변 환경, 한편 영역의 다른 곳에서 노바라와 메구미는 민첩한 두더지 같은 저주받은 영혼과 격렬한 전투를 벌인다. 노바라는 공명을 이용해 영혼을 제압하려 하고 메구미는 검은 칼을 휘둘러 배려한다. 하지만 저주령은 교묘하게 피해 다니며 공격을 피해 숨어듭니다. 공격을 피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바라는 두더지 잡기 게임에 비유하며 공격을 계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메구미는 저주령의 확장된 저주술과 많은 희생자, 그리고 장벽이 본체에 부담을 주고 있어 취약해졌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공격이 효과적일 거라고. 뜻밖에도 제3자가 개입하여 노바라를 장벽 밖으로 꺼내갑니다. 메구미는 놀라지만 노바라의 저주령과 계속 싸우라는 말에 자신은 장벽 밖으로 꺼낸 정체불명의 존재와 마주합니다. 메구미는 침입자의 정체를 모른 채 계속 싸웁니다. 장벽 밖에서 가시는 형의 기척을 감지하고 유지와의 대결을 피해 도망칩니다. 노바라가 걱정된 유지는 메구미에게 가시를 쫓아야 할지 묻고 메구미는 노바라가 더 골치 아픈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다며 쫓아가라고 조언합니다. 유지가 떠나기 전에 그는 상황이 악화되면 메구미에게 싸움에 참여하라고 말한다. 결계의 반대편에서 노바라는 자신을 끌어낸 수수께끼의 남자와 대치한다. 그의 행동에 짜증이 난 노바라는 그를 멀리하기 위해 망치를 휘두른다. 그 남자는 여자 주술사를 잡았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녀가 그의 목표가 아니었음을 암시한다. 이소와 카치즈가 심부름 중이라며 주술사들이 물러서면 해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드러난다. 하지만 노바라는 이소의 특이한 해부학적 구조와 이상한 냄새에 의아해하며 그가 저주 사용자인지 저주령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이소는 자신도 주술사들이 마찬가지로 스쿠나의 손가락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놀라움을 표현한다. 영역 안에서 메구미는 두더지 같은 저주와의 치열한 전투를 계속한다. 저주의 단순한 공격 패턴에도 불구하고 메구미는 자신의 기술로 그것을 물리친다. 신의 개, 완전한 기술, 마지막 일격을 날립니다. 하지만 결계가 사라지지 않는 걸로 보아 저주만이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출구에서 무언가 나타나 메구미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6월 이후로 저주받은 희생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시기는 유지가 스쿠나의 숙주가 된 때와 일치합니다. 메구미는 모든 사건을 연결하여 스쿠나가 방출한 저주받은 에너지가 그의 모든 손가락들과 공명하여 다리 저주를 깨웠고 그 저주가 결계 안에 스쿠나의 손가락 하나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가 구치소에서 만났던 것과 똑같은 또 다른 특급 손가락의 소유자가 메구미 앞에 나타납니다. 스쿠나의 힘은 그의 모든 손가락들을 증폭시켜 강력한 적들로 만들었습니다. 손가락 소유자는 파괴적인 저주 에너지 폭발을 일으켜 메구미의 검을 쉽게 부숩니다. 메구미는 새로운 시구를 소환하려 하지만 손가락 소유자의 놀라운 속도에 당황합니다.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순간 메구미는 자신의 영역 전개, 카멜레온의 그림자 정원을 활성화시키고 그림자로 가득 찬 경기장을 만들어낸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개구리와 액체 그림자를 이용해 저주를 흩뜨리고 강력한 발차기를 얼굴에 날린다. 저주는 저주받은 에너지의 강력한 화살로 반격하지만 메구미는 그림자, 분신술로 피한다. 메구미는 그 후 저주를 공격하기 위해 2마리의 시키가미를 소환한다. 저주는 저주받은 에너지로 된 거대한 폭발성 장벽을 만들어내며 액체 그림자를 제거하려 한다. 저주를 물리친 후 메구미와 그의 시키가미, 청견은 저주의 그림자 뒤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다. 저주의 그림자 뒤에서 나타난다. 메구미는 청견의 발톱의 위력을 지적하며 그것이 어떻게 하나미의 단단한 껍질조차 꿰뚫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저주의 패배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저주는 사라지고 영역은 소멸하지만 격렬한 전투는 메구미는 심하게 지쳐 있었다. 그는 결국 토하고 앞으로 쓰러졌다. 격렬한 싸움의 여파였다. 그에게 메구미가 과거의 일진이었고
츠마키라는 사람이 그의 행동을 나무라며 싸움을 그만두라고 충고했던 것이 드러난다. 츠마키는 그에게 딸기 우유를 던졌고 그 기억이 예상치 못하게 전투 중에 되살아난다. 메구미는 그의 아버지가 츠마키의 어머니와 결혼하고 사라졌을 때 고조 선생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여 메구미와 그의 여동생이 학교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메구미가 제닌가에 보내지는 것을 막았던 것을 기억한다. 제닌 가문에 메구미는 이제 스쿠나의 손가락 하나를 쥐고 유지에게 어떻게 알릴지 고민하다가 갑자기 잠이 들었다. 결계 밖에서 이소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발견하고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안달한다. 카치즈와 유지가 그의 뒤에 나타나자 이소는 그들이 완전히 속수무책이었어. 노바라가 이소의 뒤통수를 망치로 치면서 더욱 자극했어. 이소가 자신의 염려, 극한, 윙킹을 발동시켜 학생들을 말벌로 위협해 학생들을 말벌로 공격하려고 저 무리들이 달려들 기세가 느껴져 유지와 노바라는 카치즈와 이소와의 싸움을 계속해 드디어 2대2, 1대6이 아니네. 이번만큼은 애니메이션 잘 만들었어. 유지는 노바라에게 이소의 기술에서 나오는 피를 피하라고 경고해 이소의 공격이 노바라를 간신히 빗나가자 다른 학생들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치라고 말해. 등을 돌리고 도망가라고. 하지만 공격이 유지와 노바라에게 빠르게 다가와. 유지는 노바라에게 더 빨리 달릴 수 있냐고 묻지만 노바라는 못한다고 말해. 그래서 유지는 노바라를 업고 속도를 높이기로 해. 노바라는 유지에게 옆으로 달리는 유지를 믿는다고 말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나무 사이를 지그재그로 달리며 공격을 피하는 유지. 공격을 피하며 달린다. 노바라를 업고 달리는 유지의 속도에 이소는 충격을 받고 유지의 민첩함을 깨닫는다. 놀랍다. 놀라운 기습으로 카치즈는 유지를 덮치고 자신의 희미한 피를 유지에게 뿌린다. 온통 피투성이가 된다. 유지는 재빨리 노바라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그의 시야는 피로 가려진다. 시야가 피로 가려진다. 노바라는 유지를 돕고자 하지만 이소가 재빨리 따라와 날개 공격으로 덮친다. 순식간에 따라잡는다. 이소는 1학년들에게 그들의 피가 상처와 막을 통해 흡수되어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그는 카치즈의 피가 주장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지만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한다. 유지는 약 15분, 노바라는 아침까지 약 10분 정도 남았다고 말한다. 그때가 그들의 뼈는 남아있을 거야. 그들에게 상황은 점점 더 절박해져 갔습니다. 격렬한 회상 속에서 저주받은 자궁의 기원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생겨났는지가 인간과 저주받은 영혼의 혼혈을 낳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한 여자가 가모 니토시가 지배하는 성역에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모는 그녀의 도움이나 보호를 제공하는 대신 잔혹한 실험을 가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9번의 임신과 9번의 유산을 강요했고 그 결과 9개의 저주받은 그림이 탄생했습니다. 그 후 150년 동안 저주받은 자궁들은 서로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서로에게만 기대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끔찍하고 고독한 삶을 견뎌냈습니다. 저주받은 자궁 중 하나인 초소는 이소와 케치즈에게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얻으려면 저주받은 영혼들과 타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하기에는 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들의 과거와 상황을 고려할 때 노바라의 갑작스러운 웃음소리는 이소와 케치즈를 경계하게 만들고 그녀가 자신의 허수아비 인형 기법을 사용하며 자신에게 반작용을 일으켜 둘 다 다치게 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닭싸움을 하자고 도발하며 고통을 계속 견디도록 조롱한다. 그녀는 저주령들에게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부추기며 고통이 너무 심해지면 그렇게 한다. 노바라는 실제로 저주받은 영혼들에게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자극한다. 만약 고통이 너무 심해진다면 말이다. 이소는 자신의 기법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며 노바라의 능력이 저주를 사용자에게 되돌린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또한 노바라가 몇 번이나 반작용을 사용하든 그들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부패 기법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일 수도 없을 것이다. 어쨌든 유지는 저주왕 스쿠나의 그릇미자 피해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소는 충격을 받고 유지가 케치즈에게 분노로 가득 찬 펀치를 퍼붓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케치즈를 압도하는 맹렬한 에너지 충전된 연타를 날리며 준비된 상태에서 격렬한 싸움 속에서 유지와 노바라가 위치를 바꾸는 동안 이소는 유지의 강력한 펀치에 심하게 다친 자신의 끔찍하게 부상당한 어린 동생 케치즈를 본다. 유지의 강력한 주먹에 의해 유지는 이소를 향한 공격을 계속하지만 이소는 공격을 막고 반격하여 유지를 날려버린다. 그 과정에서 이소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기술을 해제한다.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소는 다시 한번 윙 룰러를 사용하여 유지를 제압하려 한다. 하지만 해제된 기술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중한 노바라는 캐치즈를 공격하는 데 집중한다. 윙 룰러가 노바라에게 닿기 전에 유지는 재빨리 이소 앞에 착지하고 둘은 순식간에 에너지를 집중시켜 다크를 발동한다. 일격! 맹렬한 공격에 모시 캐치즈의 머리를 꿰뚫고 그를 즉사시켰다. 즉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소의 오른팔이 완전히 날아갔다. 괴로워하는 이소는 어린 동생의 생존을 호소한다. 한편 노바라가 돌아서는 순간 캐치즈는 그녀를 뒤에서 덮쳐 죽이려 한다. 잡아먹으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노바라는 분노에 찬 순간 허수아비 인형 전략을 발동시켜 쨍그랑 캐치즈 머리에 박힌 못을 폭발시켜 그의 목숨을 끊는다. 노바라는 죽은 캐치즈에게 이소가 저승에서 그를 만날 거라고 말한다. 저승에서 유지가 이소를 처리하려는 순간 어린 연금술사는 죽은 형제를 향한 이소의 따뜻한 눈물에 놀란다. 예상치 못한 감정 표현에 유지는 멈춘다. 노바라도 공격을 멈추고 캐치즈의 시체가 사라지지 않는 것에 놀란다. 그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유지와 노바라는 지나가는 예술 작품들이 단순히 저주받은 영혼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살과 피의 생명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픽업 트럭이 속도를 내며 사라지자 이소는 트럭에 탄 한 남자를 포로로 잡고 운전자에게 속도를 더 내라고 명령하여 유지가 그들을 추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뒤쫓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소는 회복해서 노바라에게 복수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잘린 팔에 허수아비 인형을 사용하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잘린 팔에 잠시 후 이소가 반응하자 노바라는 다시 한번 술식을 발동시켜 이소의 가슴에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두 개의 검은 못이 그의 가슴에서 튀어나와 그를 쓰러뜨리고 트럭에서 떨어뜨립니다. 트럭에서 떨어집니다. 유지는 그에게 달려가 사과한 후 마지막으로 이소의 가슴에 파괴적인 일격을 가해 그의 목숨을 끊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쓰러진 적들을 지나 유지는 자신의 이소의 피로 인해 타는 손을 확인한다. 그는 손이 아프다고 말하지만 피로 인한 고통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의심한다. 피로 인한 고통 이상의 무언가가 유지는 싸움의 상황과 저주와 그 저주의 지속적인 영향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저주와 그 저주의 지속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이다. 초소는 형제들의 죽음을 감지하고 판자 조각 중 하나를 부수며 마이토를 실망시킨다. 마이토는 초소가 그들의 죽음을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다른 놀이 조각을 찾으러 간다. 다른 놀이 조각을 찾는다. 마이토는 이소와 가치즈가 유지와 그의 동급생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소식을 듣고 웃는다. 한편 야소아치 다리에서 아카리는 1학년들에게 연락하려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 그녀를 초조하게 만든다. 그녀는 직접 찾아가기로 한다. 싸움의 여파로 유지와 노바라는 숲속을 걸으며 지나가는 대화 속에 드러난 상처에 대해 이야기한다. 유지는 노바라가 괜찮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노바라는 왼팔의 상처와 몸의 다른 부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한다. 그녀는 쇼코가 상처 치료를 할 만큼 깨어있고 진정될 수 있을지 걱정한다. 그녀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지. 대화 중에 노바라는 유지가 조금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그녀에게 이번이 단순히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인 첫 경험인지 묻는다. 단순히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인 것인지. 유지는 저주받은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지만 노바라는 그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주술사로서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들의 일에 대한 다리 아래에서 유지와 노바라는 의식을 잃은 메구미를 발견하고 걱정한다. 어쨌든 메구미가 갑자기 깨어나서 안도감을 표합니다. 자신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에. 유지와 노바라는 그렇게 겁을 준 메구미를 쫓아다닙니다. 메구미는 곧 고쳐야 할 손가락을 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노바라는 아카리에게 전화하려 하고 유지는 그걸 없애려고 손가락을 먹겠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하지만 메구미는 유지가 몇 개나 감당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반대합니다. 손가락을. 결국 메구미는 가장 강한 생명력을 가진 유지에게 손가락을 맡기기로 합니다. 가장 강한 생명력을. 하지만 놀랍게도 유지의 손바닥에 숙나가 입을 벌립니다. 메구미와 노바라는 매우 놀라고 당황합니다. 얼마 후 아카리가 다리 위에 나타나 세 사람에게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카리를 무시하고 더욱 화나게 합니다. 이틀 후 고조는 유다히메와 전화로 상황을 확인합니다. 주술고전 내부의 첩자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제자들의 승리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유다히메는 제자들 이외에는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계속해서 조사할 것입니다. 고조는 그때 메이메이에게 다른 일을 맡기고 10,000엔을 보냅니다. 메이메이는 돈을 받고 기쁘게 웃으며 콧김을 폈습니다. 돈을 받자
메구미와 노바라는 상황을 조사하면서 메구미는 숙나의 강림이 야수아치 다리 저주를 활성화시켰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는 노바라에게 유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한편 숙나는 싸움 중에 일어난 죽음을 유지 탓으로 돌리며 그를 모욕합니다. 싸움 중에 이에 유지는 숙나에게 메구미에게 이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도쿄 주술고전으로 돌아온 마키와 판다는 준비를 하고 있고 토게는 그들을 지켜봅니다. 판다는 자리에 앉아 두 사람에게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1학년들에게 일어난 일인데 마키가 확인해줬어요. 갑자기 마키가 일어서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판다에게 달려들었고 그녀의 공격에 판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토토와 메이메이는 교토 고전 최고위원인 가쿠간지와 합류했고 그는 리뷰 한마법사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주술사들 사이에서 특이한 등급은 변칙이라고 언급하며 리뷰 한마법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연금술사들의 기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맡는 임무와 직면하는 위험은 최고 수준이고 그에 따른 보상도 최고 수준이며 그 아래 모든 등급을 능가합니다. 준 1급도 포함해서요. 이를 고려하여 가쿠간지는 토토와 메이에게 그들의 요청을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유지, 메구미, 노바라, 마키, 판다를 리뷰 한마법사로 승급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유지는 노바라와 메구미와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우연히 뭔가를 떨어뜨리는데 노바라가 짜증을 낸다. 그에게 소리치자 그는 재빨리 사과하고 메구미는 창피해서 돌아선다. 그리고 갑자기 메구미는 고조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최고 기밀 임무를 위해 그와 만나라는 지시를 받는다. 점핑 피플 100일 아니 주술회전 애니메이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이만.